안녕하십니까. 유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화각에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소점, 2소점, 3소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각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화각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그 화각이라는 게 60도에서 80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또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더 넓은 화각을 그림으로 잡아낼 거냐면, 카메라에 보통 광각렌즈 같은 거나 어압렌즈 같은 걸 끼잖아요. 그걸 장착을 해가지고 렌즈를 끼워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화각을 우리가 화면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게 이번 시간에 그래서 어안 렌즈, 그러니까 어안이면은 거의, 그러니까 광각렌즈면 우리 화각이 60도에서 80도라면 광각렌즈는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어안렌즈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넓은 화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안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화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미난 그런 구도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내기도 하구나.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이 정도의 그 넓은 화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또 색다른 그런 연출 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안렌즈 기법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저기 1소점, 2소점, 그리고 3소점,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걸로써 또 컬러링도 하고 이걸로써 이렇게 흔히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렌즈 있죠.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응용한 렌즈 연출을 할 거예요. 렌즈 연출을 할 건데, 렌즈 중에 어떤 렌즈가 있냐면은 광각 렌즈하고 어안렌즈가 있어요. 광각렌즈하고 어안렌즈가 있는데, 이 광각렌즈하고 어안렌즈의 차이점이, 우리 시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화각이 보통 60에서 80도 각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90도가 안 되겠죠.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60에서 이게 80도가 볼 수 있다고 하시고, 근데 광각렌즈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광각렌즈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안렌즈 같은 경우, 이게 광각렌즈고요. 그리고 어안렌즈는 더 이렇게 화각이 굉장히 더 넓게, 이렇게 넓게 어안렌즈 기법으로 볼 수가 있어서, 어안렌즈라고 이렇게 렌즈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화각이 이렇게 훨씬 더 넓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응용해 가지고 그림으로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안렌즈라는 것은, 어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의 눈이라는 것은요, 물고기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굴절 때문에 원형으로 튀어 보인다고 해서 어안렌즈라고 하고, 굴절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물고기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안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없어요. 굴절이나 물고기 눈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어안렌즈는 물고기 어안렌즈 효과가 들어간 투시도법이 보통 몇 점 투시냐면 4점이나 5점 투시예요. 4점이나 5점 투시 기법으로 그려놓은 게 어안렌즈 기법이거든요.
어안렌즈 기법을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그려볼 건데요. 어안렌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종이를 다시 한번 다른 걸로 구하고요. 어안렌즈는 보통 어떠한 요런 그러니까 1소점 어안렌즈하고 2소점 어안렌즈를 한번 볼게요. 어안렌즈가 요런 건물이 이렇게 1소점이라고 우리 많이 그랬었죠. 이런 1소점 건물을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창문도 그려주고 제가 설명하기 쉽게 이 마카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서 있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고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조금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양쪽 사이드가 좌측 것은 우측 것은 여기가 보일 거고요. 좌측 것은 여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안렌즈로 이게 보통 보면은 1소점 투시도로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안렌즈 기법으로 그린 거예요. 어안렌즈 이렇게 어안렌즈 기법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떻게 그리냐? 이것을 전부 다 어떤 형식으로 가면 되냐면 이렇게 전부 이게 내가 서 있는 위치고 이렇게 우측은 이렇게 휘어지고요.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눈처럼 원형을 만들어서 좌측은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지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가 중심이니까 중심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눈높이 선이니까 이대로 놔두고요. 이쪽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쪽 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 면 같은 경우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면 지금 너무 많이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 면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 좀 소실점으로 나와야 되니까 소실점으로 오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으로 오고 그래서 잘라주고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이렇게 건물이 크게 이거 마크 뒤쪽으로 한번 큰 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크게 이쪽은 이렇게 펴져야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펴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정중앙이니까 이게 크게 제가 조금 적게 그렸는데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펴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 센터만 일직선으로 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측 같은 경우도 우측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소점이 몇 개 잡혀요. 여기 한 점, 1점 이렇게 가서 여기 이쪽 2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가서 여기 이쯤에 3점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4점 여기 이쪽도 좌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가지고 5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점, 2점, 3점, 4점, 5점 소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점 소점에서 응용한 어안렌즈 기법이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2점 소점에서 응용한 어안렌즈를 한번 그려볼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평면도를 한번 2점 소점을 한번 그리고 2점 소점 보면 건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내가 서 있는 위치고요. 이렇게 쭉 보고 건물 여기 이제 서 있는 눈높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 소점이니까 이쪽도 하나 가고 이쪽도 하나 가야 되겠죠. 이쪽도 한번 가고요. 이쪽도 가고 그래서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또 한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넓이를 정하고요. 넓이를 정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소실점으로 다 만나게 그리고 여기 넓이를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은 건물이 몇 개?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 창문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창문은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나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가고 요것을 요 그림을 이게 이소점이잖아요. 이소점. 이소점을 어안렌즈 기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안렌즈 기법으로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가 눈높이 라인이고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기준점을 먼저 잡고요. 요 기준점을 잡고 이 기준점을 잡고 어때? 요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에서는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투시선에 맞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어안렌즈 기법을 설명을 해달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좌측 같은 경우도 좌측은 어디로 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 건물이 완성이 됐죠? 이게 조금 좁게 됐는데, 좁게 됐습니다. 자, 여기 창문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쉬어지면서 창문을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쪽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쉬어주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 소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안렌즈 이게 이 소점으로 본 어안렌즈 기법이에요. 어안렌즈 기법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1소점으로 그린 어안렌즈 그리고 어안렌즈 연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소점으로 그린 어안렌즈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어떻게 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림을 그린데 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잠깐만 여기가 복잡하네요.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 같은 경우는 물칠 같은 경우, 수채화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우그러지거든요. 쭈글쭈글하니까 뭘로 붙이냐면은 마스킹 테이프 있죠?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마스킹 테이프를 수채화 같은 거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다 딱 놓고요. 자, 위치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딱 붙이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다 딱 붙였고요. 그리고 이게 틀어지면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사이드를 다 붙이세요. 왜? 아까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에 다 붙인다고 그랬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사이드에 싹 붙여 놓으시면은 이게 그림이 나중에 그릴 때 울지 않고 깨끗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자, 저도 준비할게요. 요거 샤프를 가지고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은 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요
부산에 서점 동네가 있더라고요. 서점 마을, 서점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서점 골목을 아침 새벽에 가니까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서점 골목을 찍는데 서점 골목은 거의 다 문 닫고 여기에 있는 좀 재미있는 건물, 쓰러져 가는 건물이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단순하지만 어안렌즈 기법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안렌즈 기법으로. 자, 어안렌즈 기법으로 그릴 때 아까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점수점 어디 갔나? 여기는 이 기준점 잡자라고 그랬어요. 기준점. 여기 기준점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도 보통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계단 넓이에 계단 윗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높이 선이 거의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어느 위치가 어느 이렇게 저 수평선이 나오는 이런 어느 물체가 수평선이 되는 곳, 거기가 우리 눈높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높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수직으로 돼 있는 부분 이게 담이 약간 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서 가운데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덜 보이니까 여기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가운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이게 세로로 할 걸 그랬나? 그냥 가로로 해보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세로로 한다는 게 이걸 가로로 붙여놨어요. 그냥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큰 폼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언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언덕이 너무 올라갔나요? 올라갔으면 좀 내리고요. 이것도 조금 너무 올라갔으면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집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수점 그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걸 가지고 연출을 할 거니까는, 이쪽이 너무 비면은 살짝 그 좌측으로 움직여도 돼요. 좌측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구도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구도를 잡고요. 여러분들 저기 지붕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붕 그릴 때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이게 중심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박공지붕. 근데 박공지붕 이것을 어떻게 해요? 틀어져 있을 때는 요것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지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처럼 틀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X자를 치워놓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잡고 중심선 상에서 위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우측은 우측, 좌측은 좌측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게 틀어져 있는 박공 지붕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박공 지붕이 있네요. 근데 조금 있어요.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냥 네모 박스를 너무 밑으로 만들까요? 밑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자, X자를 쳐주세요. X자를 정확하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 길이가 적기 때문에, 이 길이가 크고 이 길이가 적기 때문에 X자를 정확하게 쳐주시고, 여기가 지붕, 박공지붕 끝이 되는 거고, 이거 이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 집이 이렇게 하나, 쓰러져 가는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쳐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집이 있는 애네요. 집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냥 집 그려주세요. 이것도 좀, 여기에 맞게, 여기가 요 정도로 틀어져 있는데, 제가 좀 덜 틀어져 있게 만들어 놨는데, 요 정도로 틀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게, 수평선상에 있다면은 같이 투시에 맞게 요것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이쪽 집 하나, 이쪽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큰 폼이 이제 잡혔나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자, 요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이게 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이 담, 축대의 담이요. 축대의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상한 뭐 여기 무슨 이렇게 천막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지붕 두 개가 집 두 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거 있어요. 요거. 저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를 여기다 그려주시는데, 전봇대 여기 중심을 가지고요. 전봇대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학렌즈 기법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것도 지금 다 어학렌즈 기법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전봇대가 우선은 그냥 요거에 맞게 한번 전봇대를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봇대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계단이 있어요. 계단 높이 각도를 여러분 그냥 이 무대로 이렇게 하고, 이보다가 조금 완만하게 할게요. 저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고요. 여기에 맞게 또 그리드에 이렇게 원근에 맞게 저걸 그려줘야 돼요. 계단 넓이, 높이를 그려주고요. 여기 난간도 있어요. 난간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난간도 이렇게 그려주고, 전봇대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전봇대가 또 있네. 여기 전봇대 여기서 또 하나 그려주게요. 자, 전봇대가 이렇게 작은 전봇대가 하나 있고, 여기 큰 전봇대. 근데 여기 또 하나, 건물이 또 하나 있네요. 건물도 하나 그려줄게요. 건물이 하나 그려주고요. 건물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무슨, 상가에 적은 것 같아요. 상가에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가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전봇대 여기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런 상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상가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상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센터를 잡고 어떻게 이렇게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본인이 잡기 나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거 있네. 여기가 화지라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 이게 화지라면 이렇게 잡아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즉 말하자면은 소점이 여기는 가까이 잡힌다는 얘기고, 소점이 여기는 굉장히 멀리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자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 하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 그리드를 우리가 그냥 많이 그려봤던 사람들은 안 쳐도 되지만은 여기 소점에 맞게, 이쪽 소점, 저 위에 어디 소점이 있을 거예요. 자, 소점에 맞게 이렇게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고기의 눈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주시면 소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잡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만 쉬어주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고, 이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담 있죠? 여기는 수직이니까 이렇게 가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쉬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더 쉬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사선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 사선은 약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봇대가 큰 게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럼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를 쉬어주면은요,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자, 전봇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줄까요? 이게
어안렌즈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기법이 아니라서 좀 헷갈리긴 많죠. 좀 지우고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있는 여기 건물도 같이 혀주세요. 그리드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건물도 이렇게 같이 혀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같이 혀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까지 가나요? 이렇게 한참 가나요? 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이게 밑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건물을 여기를 좀 자를까요? 아니면 뒤에 건물을 한번 그려보자요. 뒤에 건물을 그리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건물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휘어지게 이렇게 그리고요. 더 휘어지게 그리고 여기서 이쪽은 소점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소점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이 소점 보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있네요. 게시판 같은 거 있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약간 경사가 졌거든요. 경사가 졌기 때문에 경사지게 만들어 놓고 계단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저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 게시판 같은 경우도 저 게시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 뒤로 조금 보낼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게시판이 더 휘어지고요. 이렇게 더 휘어져야 돼요. 근데 눈높이가 여기잖아요. 여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 요 정도로 게시판이 오면 되고요. 게시판 위에가 지금 눈높이를 조금 높게 잡아놨거든요. 그 관계 없습니다. 눈높이를 좀 여기처럼 좀 한 이쯤 이렇게 잡자고요. 자, 눈높이를 관계 없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가 여기가 정확한 아니죠 하면 그 게시판을 자, 이만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의 넓이를 이렇게 잡고요. 자, 게시판을 약간 눈높이가 있으니까 게시판을 넓이를 잡고 게시판 잡고요. 다리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다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게시판을 자,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여기 이 휜 정도가 아까보다 더 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기다란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자요. 그러면은 자, 좀 높은 걸로 게시판을 만들었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다리 만들고요. 대신에 여기보다 이 각도를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안렌즈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눈높이까지는 여기 위에가 보여요. 그죠? 눈높이까지는 여기까지 보인다고 할까요? 여기는 수평선이 보이고 여기 윗부분이 조금 보여요. 윗부분이 조금씩 보여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윗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자, 윗부분이 좀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윗부분이 좀 보여요. 미세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해주시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밑부분이 안 보이겠죠. 밑부분이 안 보일 거고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대충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계단이 여기 끝까지 있어요. 계단이요.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은 이 건물, 여기 건물은 이게 전봇대 조금 뒤에 계단 쪽까지 있는데요. 전봇대가 여기죠. 전봇대가 여기에요. 지금 전봇대하고 그 사이 공간하고 너무 똑같아 가지고 여기 전봇대가 이렇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건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판도 하나 있네요. 여기 동화서점이라고 이렇게 간판도 하나 있으면 간판도 여기 다 넣고 딱 이렇게 간판도 하나 걸어 놓고요. 너무 긴가요? 조금 짧게 할까요? 자, 간판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벽면 조금 들어간 부분, 그러다가 여기다 이제 샤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샤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간판이 있네요. 여기 건물이니까 여기서 이제 동화서점이라고 여기 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동화서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거 있어요. 좀 내려서 할까요? 그러면 너무 내리니까 집이 낮아지네요. 그래서 조금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봇대에 뭐가 달려있냐면 변압기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고, 무슨 통신기구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변압기 같은 거 이렇게 달려있고요. 통신기구 같은 거 이렇게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게 전기선, 여기가 허전을 하니까 나중에 전기선 같은 거 막 그려주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나머지를 한번 지워보자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담쟁이 넝쿨도 그려보고 다른 부수적인 것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잡다한 선들이 너무 많으면, 아까 그리드 같은 거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잡다한 선들이 많으면은 그거 찾기가, 그려내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지워보자고요. 지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창문도 있고, 여기 좀 튀어나왔네요. 좀 튀어나온 거 이렇게 그려주자고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천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천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그려주고요. 여기에 저거 있어요. 그 벽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벽돌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느 정도 소점도 이렇게 재밌게 잡혀지고 재미난 그림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담쟁이 같은 것도, 창문 조금만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창문도 이렇게 2개 이렇게 그려놓고요. 앞에 창문 뒤두르기면 조금 크게 하고 뒤쪽은 조금 작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원근감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담쟁이 같은 게 있어요. 담쟁이는 담쟁이 나중에 이렇게 컬러링 할 때 이렇게 담쟁이 해주시면 되고, 담쟁이 이렇게 담쟁이를 너무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담쟁이를 위에만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멩이 같은 게 있어요. 축대 싼 거는 축대 같은 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성 같은 거도 보고, 그러면 일부 축대,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 눈썰미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관찰력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축대, 이렇게 거의 네모난 축대들이 이렇게 자, 이런 거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펜 딸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조금 자유스러운 축대거든요. 근데 자유스러운 축대보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축대 이렇게 해주시면 관계없어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축대니까 여기서 대신에 뭐냐면 앞에는 크게, 뒤에는 적게 그리시면 돼요. 뒤에는 이렇게 적게 그리시는데, 이걸 너무 경직되게 그리시지 말고요.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서 대신에 이거 만약에 이게 줄이 있다, 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각에 이런 각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 줄 맞춰준다면,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자, 이게 자유스러운, 자, 이 돌멩이가 될 거예요. 축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원근감이 나오고요. 이제 자유스러운 축대고요. 자, 이것을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컬러링 할 때, 라인 딸 때 그때 자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봐요. 여기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벽화구 같아요. 벽화를 그려놨는데 이걸 벽화를 그리면 또 재미가 없겠죠. 여기 또 그림에 벽화를 그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축대로 한번 해버리자고요. 축대로 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저기 등나무 뭐야 이게 담쟁이 넝쿨 있죠?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나오고요. 담쟁이 넝쿨 좀 뭐 이렇게 많이 카바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이만큼 좀 더 내려가서 축대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축대를 만들고요. 축대를 만들고, 자, 여기에 또 하나 뭐 있어.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전봇대는, 이쯤에 딱 하나 세워놓을까요? 전봇대, 이런 것들이, 전봇대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어떨 때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완전 큰 전봇대가 아니고, 이건 전봇대인 것 같고, 이것은 통신기구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작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여기, 사람 계단에 손잡이가 있어요. 계단 손잡이도 이렇게 한번 그려줘요. 계단 손잡이 같은 경우 그릴 때는 스케일에 맞게 그려줘야 돼요. 무슨 스케일이냐면, 계단 손잡이인데 사람이 서서 이렇게 손잡을 만한 그 높이에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알 수가 있냐면 보통 1층 높이가 3m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3m 정도면 1m, 2m, 3m예요, 이게. 여기가. 그러면 이게 1층 높이라고요. 그냥 3m면은 보통 손잡이 같은 경우는 허리쯤에 이렇게 와야죠. 허리쯤에 오면은 보통 한 1m, 한 10이나 20 정도. 그러니까 한 이쯤에서 손잡이가 있어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자, 지금 이쯤이에요. 이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금 제가 그린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잡이가 시작되고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손잡이가 뒤로 갈수록 너무 좁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좁아지면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 뒤에 있는 여기 뭐 같은 것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뒤에 마무리가 여기 지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경사를 만들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경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고요. 여기에다 집 하나를 더 줘도 좋을 것 같죠? 여기 뒤에 있는 동네. 그러면 똑같이 이런 박공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집으로 하나 대신에, 자, 이쪽 이렇게 가죠?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중앙이니까 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더 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더 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조금 높이 해야 이해가 쉬울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거기에 준해 가지고, 너무 많이 휘어졌나요?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휘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그리고 여기다가 창문을 하나 뚫어주자고요. 여기하고 너무 이게 높이가 이렇게 딱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참 너무 불편한 집이, 그림 그릴 때 말이죠. 좀 불편하니까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요. 그냥 그림은 그냥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하고 창문 한 3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또 하나 하나 만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 가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주고요.
쭉 있는 집이 만들어졌네요. 그냥. 자, 이렇게 집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 기울기도 잘 봐야 돼요. 자, 여기도 창문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길게 현관문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요 우측은 전부 이렇게 휘어지고요. 좌측은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 이렇게 더 휘어져요. 이게 어학렌즈의 기본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스케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스케치에서 여기 이제 뭐 다 됐네요. 여기 동화서점, 동화서점 썩을 쓰면 될 거고요. 여기 벽면이 좀 허전하다. 벽면이 허전하다. 그럼 여기처럼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찾아줘도 돼요. 도시가스 파이프 이런 거 찾아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여기 부산이라고 써 있네요. 부산도 이렇게 좀 글씨를 써줘도 그 대신에 부산도 산도 이렇게 산도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점도 이 소점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소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맞겠네요. 지금 이거하고 약간 틀린 건데 이렇게 돼야 이게 빛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게시판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허전하잖아요. 허전하면 이런 거 찾아주세요. 이런 것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 이렇게 바닥 있다. 그럼 바닥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우리 길거리 가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찾아주고요. 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하나. 뭐 이렇게 한 두 개 찾아줄까요? 이렇게 찾아줘도 돼요. 자, 이렇게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뭐라고 하던데 이런 거 찾아주고요. 여기 찾아주고 그냥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가 허전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냥 허전하게 그냥 내버려줘도 되는데, 그래도 재미난 구석들에 이렇게 좀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자, 계단도 이렇게 그리실 때 앞쪽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됐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담쟁이 나중에 이제 컬러링 할 때 되게 헷갈리시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스케치를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컬러링 할 때 쉬울 거예요. 또 창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도시와 흐러져가는 이런 창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부상 같아요. 이렇게. 여기 벽화는 생략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스케치는 완성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전깃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재미난데, 전깃줄은 그냥 이게 전깃줄은 이렇게 스케치할 때나 뭐 할 때도 이렇게 툭툭 던져주세요. 전깃줄이 여기서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깃줄가 툭 던져주세요. 이렇게 툭 던져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툭 이렇게 던져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전깃줄이 재밌지. 전깃줄이 뭐 이렇게 이렇게 꾸불거리지 않잖아요. 전깃줄은 빵긋하게 이렇게 착 날렵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전깃줄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뭐 그런 거 재미난 거 이런 것들 찾아주시고. 자, 여기 조금 여한 렌즈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는데, 그래도 1점, 2점, 3점 소점의 스케치보다 어학 렌즈 스케치가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스케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어학 렌즈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라인 따기 하고 그 다음에 컬러링을 할 것입니다. 컬러링 할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라이너하고 그리고 수채 물감, 붓, 그리고 물, 그걸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컬러링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